해시태그 일장 바닷가의 카페. 새벽 5시, 도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야근이었겠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바닷가 마을의 이른 아침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 풍경을 보며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렀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도현은 카페로 향했다. 바다 그리고 커피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짠내와 함께 실려오는 바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저녁에 닦아둔 원두머신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연은 능숙하게 머신을 작동시키고 오늘 사용할 원두를 갈아 시음해 보았다. 고소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좋아.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 것은 오전 7시쯤이었다. 새벽 조깅을 마친 듯한 중년 남성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보니 도연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런 순간들이 그가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였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섞여 카페는 활기를 띠었다. 도연은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서빙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벅찼지만 그래도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 오후 3시쯤 한적해진 카페에서 도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서연이 생각났다. 신혼 초에는 함께 이 카페에 와서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서연이 카페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늦어? 저녁은 어떻게 할까?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다. 회식 있어. 먼저 드세요. 또 회식이었다. 요즘 서연은 회식이 잦았다. 새로운 팀장이 워낙 회식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도연은 왠지 서운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어 했던 서연이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도연은 카페 정리를 시작했다. 컵들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혼자 하는 일들이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적막함이 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결혼 전에는 서연과 함께 이런 노을을 보며 행복해했었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거실에서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였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술 냄새가 약간 났다. 많이 늦었네. 도연이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바로 침실로 향했다. 잠시 후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연은 항상 피곤해했고 도연은 그런 아내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해시태그 이장 어머니의 걱정. 은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를 시작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꾸려가며 딸 서연을 키워왔다.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은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와 나물, 조림 등을 손님들이 보기 좋게 진열했다. 이른 아침부터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다. 은주 씨, 오늘 김치 어때요? 어제 담근 거라 아삭해요. 많이 가져가세요. 은주는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딸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 전 서연이 잠깐 들렀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얼굴은 야위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항상 밝고 씩씩했던 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은주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 영 맛이 없었다. 문득 서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바쁠 것을 알기에 참았다. 대신 도시락을 하나 더 싸서 은행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다. 오후 2시쯤 은주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서연이 다니는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인들의 바쁜 모습을 지켜봤다. 모두들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이도 저렇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 잠시 후 서연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딸은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어머니 눈엔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엄마, 갑자기 왜 와? 도시락 좀 싸왔어.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서연은 고마워하면서도 어색해했다. 근처 카페에서 잠깐 마주 앉았지만 서연은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좀 그래요. 새 팀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시고.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너 많이 말랐더라.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잠깐 침묵했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주는 당황했다. 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도연이랑 잘 안 돼요. 서연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 남편과 대화할 여유도 마음도 없다는 것, 그런 자신이 미안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들을.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서 자고 싶기만 해요.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잘해주는데 제가 너무 못해줘서 미안해요.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잖아. 도연이도 충분히 이해할 거야. 하지만 요즘 도연이 표정을 보면 서운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결혼 생활을 했기에 딸의 마음이 이해됐다. 남편을 잃은 뒤로는 혼자였지만 함께 살 때의 그 미묘한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도연이랑 한번 이야기해볼까? 엄마가요? 어머니 입장에서 말해주면 도연이도 이해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더 이상해져요. 제 일인데 엄마가 나서면. 그래도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난 내가 걱정돼. 은주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자신이 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힘듦을 딸이 결혼 생활에서까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이 은행으로 돌아간 후 은주는 혼자 카페에 더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내가 도연이 카페에 한번 가볼까? 그냥 인사차 들르는 걸로 해서.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사위한테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러서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누군가 도연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딸과 사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내일은 서연의 카페에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시태그 3장 예기치 못한 고백. 다음날 오후 은주는 서연의 카페를 찾아갔다. 바다 그리고 커피라는 간판이 바닷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찾는 곳이었다. 카페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도연이 카운터에서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결혼 후 몇 번 만났지만 이렇게 카페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아, 네. 어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왜 서연이 이곳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다. 잔잔한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도연이 직접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맞은편에 앉았다. 마침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카페 정말 멋지구나. 서연이가 자랑하던 이유를 알겠어. 감사합니다. 처음엔 서연이랑 함께 자주 왔었는데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도연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그의 표정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 네. 정말 열심히 일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카페를 채웠다. 도연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은주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그에게 은주의 존재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어머니. 왜?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요즘 서연이랑 대화가 없어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해서 뭔가 말을 걸기도 미안하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말을 하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 했다. 서연이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요즘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는 조용히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도연아, 너 잘못이 아니야. 은주의 손길이 따뜻했다. 도연은 그 온기에 위로받는 자신을 느꼈다. 서연이도 힘들어하고 있어. 어제 만났는데 눈물까지 흘리더라. 너한테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말요? 그래. 그 아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다만 지금은 둘 다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은주는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위를 달래는 장모의 마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복잡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그렇지. 나도 그랬거든. 은주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안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극복했지. 도연은 은주의 말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서연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 아이가 내 전부였거든. 은주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문득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외로우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다. 하지만 도연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다. 가끔. 그래. 특히 밤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겹치는 것을 느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묘한 끌림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을.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은주도 마음이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연아,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네, 그럼요. 어머니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은주는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이한테는 그냥 인사차 들렀다고만 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은주가 카페를 나선 후 도연은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서연의 어머니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서연이 늦게 들어와 샤워를 하는 동안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은주와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특히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해주는 눈빛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도연은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다시 그녀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은주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도연의 외로운 표정과 절실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딸을 위해 간 것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해시태그 사장 비밀의 그림자. 그날 이후로 은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연의 카페를 찾았다. 처음엔 서연이 궁금해했다. 엄마, 요즘 도연이 카페에 자주 간다고 하던데. 그냥 커피도 맛있고 바다도 보기 좋아서.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남편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주 들러주니 안심이 되었다. 은주와 도연의 만남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장모가 사위를 챙기는 것, 사위가 장모께 안부를 묻는 것.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둘만 아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도연은 은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요즘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활기가 돌았다. 반찬 가게 일찍 끝나서. 오늘 바다가 참 예쁘더라. 은주도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앉을 자리를 알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문 닫으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요즘 여기 오는 게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 은주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은주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설레고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창수였다. 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은주와는 오래된 지인이었다. 은주 씨, 여기 있었네. 창수는 놀란 듯 말했지만 사실 그는 은주가 이 카페에 자주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던 터였다. 창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도연이 일어나 인사했다. 창수는 마을 어른 중 한 분이라 평소 존댓말로 대했다. 장모님과 대화하고 계셨나 보네. 창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유독 강조하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께서 가끔 들러주세요. 그래. 은주씨, 요즘 여기 자주 오는 모양이던데. 창수가 은주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에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커피 맛있어서 자주 와요. 창수 씨도 한잔 하세요.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야, 난 그냥 인사만. 바쁜 사람들 방해하면 안 되지. 창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주와 도현은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저분,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수 씨는 원래 저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창수의 시선과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창수는 마을 이발소에 앉아 있었다. 이발소는 마을 소식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 중 하나였다. 이발소 사장님, 요즘 은주 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은주 씨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 하시던데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주 안 보여서. 창수는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슬쩍 정보를 캐려 했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바닷가 쪽에서 자주 보이던데요. 커피 마시러 다니나 봐요. 커피요? 네, 서연이 사위가 하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 이발소 사장의 말에 창수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창수는 은주를 오래 좋아해왔다. 은주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몇 번 마음을 표현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은주는 딸 키우느라 바쁘다며 연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창수는 멀리서라도 은주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서연이 결혼하면 이제 은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 기대했는데 최근 은주의 행동이 이상했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은주 씨가 그 카페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장모가 사위 챙기는 거 아닌가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주 가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창수의 말에 이발소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런 걱정이세요? 하지만 가족인데 뭐가 이상해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편한 감정이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은주가 카페에 갔을 때 도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 혹시 창수 아저씨가 뭔가 말씀하신 적 있나요? 창수 씨가? 왜? 오늘 마을 부인들이 카페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여기 너무 자주 온다고. 뭔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창수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람들 시선이 좀 이상했고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만남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다. 어머니, 우리 잠시 만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도연이 어렵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은주도 마음이 흔들렸다. 소문이 커지면 서연이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서연이 생각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카페에 오지 않았다. 도연은 매일 문을 바라보며 은주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미 서로에게 깊이 스며든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장 선택의 순간, 마지막 인사.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늦가을의 바다는 온몸으로 그 차가운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었다. 은주는 모래사장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불안과 죄책감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딸 서연의 얼굴, 늘 지쳐 보이던 그 표정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은주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도현과의 만남은 처음엔 그저 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조언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뜻한 위로와 이해,
그리고 찰나의 끌림. 그것은 한순간의 위안이었을까? 아니면 이토록 깊은 죄책감을 남길 만큼 진심이었을까?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평소의 밝은 모습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은주 옆에 나란히 섰지만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현이었다.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도현은 지난밤 서연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날따라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우리 서로에게 노력이라도 해보자. 그 한마디가 도현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을 향한 책임감과 장모를 향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던 도현은 결국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했다. 장모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와 저희 둘이서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그래, 도연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내게 기대려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 서연이 엄마로서 너희 가정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창수의 질투와 마을에 퍼지는 소문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감정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부디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주는 애써 미소 지으며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치고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다. 도연은 그 따뜻함에 울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도연은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갈매기 소리만이 그를 따라다녔다. 은주는 도연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지만 이제 그 발자국은 각자의 길을 향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밥상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고마워, 도연아. 우리 잘해보자. 서연의 말에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대화와 온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노력은 분명 텅 비었던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갈 것이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내 자리구나. 은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딸의 집을 찾지 않고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켰다. 가끔 문득 떠오르는 도연의 얼굴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 이 감정을 완전히 털어내야만 했다. 바닷가 카페, 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도연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짧았던 이야기는 그렇게 바다의 깊은 파도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삶의 어느 순간 문득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삶을 지탱해줄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